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라밖 소식 알아보죠. YTN 보도국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국정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게이트.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난 주말에 열린 대규모 집회 주목해서 보도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최순실 씨의 검찰 출석 소식도 전했겠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검찰 출석을 외신들도 신속하게 또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네. AP통신은 최 씨의 이 한국을 뒤흔든 정치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여성이 검찰에 출석했다면서 최 씨가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를 뚫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모자와 목도리를 착용한 최 씨가 사람들이 모여들자 손으로 입을 가렸고 시민들은 이 최순실 체포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면서 그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AFP통신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린 최순실이 사기와 국정 간섭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관련 뉴스를 타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 씨가 검찰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면서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우정을 이용해 국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개인적인 혜택을 누렸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최 씨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최순실은 제정 러시아의 몰락을 부른 괴승 라스푸틴 같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꼭두각 시라는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군요. 네. 외신의 이런 소식들이 이제 여과 없이 나가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이 대선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 선거 출마 전부터 힐러리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일이 있죠. 이 이메일 스캔들이 또다시 불거졌다고요?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발표가 대선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FBI 수사관들이 해당 내용을 늑장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FBI 수사관들이 이달 초 그 재수사의 단서가 된 이메일을 발견했는데 몇 주가 지난 뒤 27일에서야 뒤늦게 제임스 코미 FBI 국장에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의 이메일은 FBI가 클린턴의 최측근 후마 에버딘의 전 남편 앤서니 위너 전 하원 의원의 음란 메시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메일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FBI 수사관들이 코미 국장에게 왜 늑장 보고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바로 보고했다면 힐러리 후보가 받는 충격은 덜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대선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탈리아에서 이 30여 년 만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 네. 피해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6.5의 강진으로 14세기 대성당 등 주요 문화재들이 상당수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앙에서 불과 6km 떨어진 움브리아주 노르차에서는 14세기에 지어진 성 베네딕토 대성당 등 교회 건물 2곳이 파괴됐습니다. 또 15세기 프레스코아로 유명한 성 마리아 아르젠테아 성당도 건물 정면과 탑을 제외하고는 구조물 대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지난 8월 지진으로 건물 대부분이 파괴된 라치오주 아마트리체에서는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13세기 종탑마저 붕괴됐고요. 15세기 건물인 성 아고스티노 성당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고대 로마 성벽과 성당들 수백 년 된 미술 작품들이 무너져 내리거나 그 잔해에 깔리면서 이탈리아의 정체성이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로는 부상자 20여 명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는 건 참 다행이지만 역사적인 유적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군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죠. 이 OECD 회원국의 복지지출 지표가 발표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나라 이 복지 지출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로 나타난 건데요. OECD 회원국 복지 지출 비중 평균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 단 한 곳뿐이었고요. 개발도상국인 칠레, 터키도 우리나라보다 이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였고요.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은 노인, 보건, 실업, 주거, 가족 급여 등 9개 분야의 급여와 사회보험 비용을 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지난 20년 동안 3배가 증가했는데 이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복지 시스템은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상황 알아보죠. 지금 당내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퇴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박 지도부의 입장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다. 이렇게 또 이 강한 입장인데요. 비박계 중진인 이해훈 의원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비박계 퇴진 요구에 대해서요. 지도부, 네. 이정현 당대표를 포함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도를 봤는데요. 일단 이 사태가 오기까지 원인 제공자이신 걸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가 왜 났나 조사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셀프 조사가 있을 수 없듯이 네네. 셀프 수습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습이 되려면 이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이 일단 물러나야 수습이 가능하죠. 네네. 자, 그런데 친박 지도부가 그럼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네. 보도 보니까 비박계 회동에서요. 당 네. 해체까지도 각오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 당이 깨질까요? 그런 각오로 하겠다는 얘기지만 당을 깨지 않으려고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심이 거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 친박 소위 말하면 핵심이라고 말씀되는 분들 소위 이제 완박이라고들 하죠. 완장차고 이미 동력제를 했던 분들 지역구 사무실은 지금 거의 전화가 불통이래요. 성남 민심들이 전화를 하는 바람에 네. 이 민심들을 다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민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수의 의원들의 요구가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살 수 없다라는 명제 앞에서 지금 당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제잖아요. 네.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그 수밖에 없다는 것 본인들도 결국 받아들이시리라고 봅니다. 내곡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자, 지지율이 한 자리를 향해 가고 있다. 계속 뭔가 수습책이 나오지 않으면 민심은 더 이제 척박해지고 여론은 더 나빠질 수 있는데요. 네. 자, 물론 이 지금 친박계 지도부가 제 역할 못한 부분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당내의 시각이 아니라 당 밖에서 바라보면 이 사태 전반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 집권 여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 의원님도 네. 박근혜 정부 탄생의 공신이셨잖아요. 탄생의 공신이라기보다 2007년, 8년 그때 이명박 후보와 경선을 할 때 앞장을 섰었죠. 네네. 근데 2012년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때는 저는 이미 밀려나서 국회의원 공천도 이미 못 받고 시베리아에 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저희 모두가 책임이죠. 여당에 속한 저희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 앞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지도부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왜냐 이 최순실 씨 미르재단과 관련하고 K스포츠와 관련한 일이 나왔을 때만 해도 그랬고 네네. 우병우 수석의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해도 그랬고 이런 분들이 국정감사나 국회 앞에 국민표 앞에 서서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절대로 못 나온다. 라고 이분들을 보호하고 방패막이를 하고 네. 이분들의 방탄막이 되기를 자처하셨던 분들이 지도부이기 때문에 진실이 규명될 그 수많은 기회를 오히려 막고 차단하신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책임 면에 있어서 경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경중은 따져야죠. 경중은 따져야겠죠. 경중은 네. 다르다. 근데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네네. 자, 2007년 한나라당 시절이죠. 대선 네. 경선에서 이제 박근혜 캠프 대변인 하실 때 네네. 최순실 씨 못 보셨습니까? 그때가 아니라 저는 사실 지금까지 최순실 씨를 본 적이 없어서 네네. 최순실 씨라는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런 사람이 이야기는, 있다, 네네. 존재한다. 근데 이제 그분의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형상화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고 너무 달라서 충격이었어요. 이미지가. 예, 제가 네네네. 상상의 이미지와 그리고 있던 이미지가 네네. 와 완전히 180도 다른 분이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은 이 전 남편 이 정윤회 씨는 그래도 만난 적은 있으시죠? 아니요, 정윤회 씨도 지난번에 문건 파동 때 처음 그 언론에서 그렇습니까? 얼굴을 봤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그분의 이미지도 좀 많이 다르겠지만 이번에 최순실 씨만큼 이미지가 다르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실제 현실로 만난 적은 없다. 지금 네, 뵌 적도 없죠.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꼭 만났을 것 같은 분들은 모른다 이렇게 딱 잡아떼시고요. 의외로 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예.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도 아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김무성 대표는 아신대요? 예. 네, 안다고 하시더군요. 대표가 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네요. 그분은 네네. 모를 분 같은데. 왜냐하면 저나 유승민 의원이나 이렇게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소위 말하면 2007년, 8년 이런 때는 당의 시스템 위에 박근혜 후보라는 분이 얹혀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당의 시스템대로 대부분 돌아가고 그런 분들이 개입할 여지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혹 뭔가 이상한 결정이 간혹 있기는 해서 혹시 비선이 있나라는 의혹을 가지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이런 거는 있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자,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내 지도부에 대한 성토, 뭔가 좀 당을 해체 수준으로 어쨌든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비박계가 내고 계신데 네네. 지금 7인회에 속해 있는 이 김용갑 고문 이런 이야기가 네. 전해졌습니다. 이 수습 과정에서 이득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싹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요. 네. 정말 옳으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당내에 혹시 이런 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벌써 뭐 고국 중립내각 얘기하는데 네. 또 뭐 책임 총리 얘기하고 네네.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셈법이 보이는 분들이 일부 있으시죠. 네네. 예. 소위 말하면 이제 개헌을 대통령께서 이 미르재단 바로 터지기 하루 전이 아니라 그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소위 그 태블릿 PC 사건이 터지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개헌도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개헌을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계시던 그 시나리오대로 끌고 가려는 분을 책임 총리에 지금 거론하는 지도부 인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분들은 그런 정치적인 셈법이 있다라는 의혹을 받아도 할 말씀이 없으실 거요. 네. 자, 셈법이 보인다. 그런데 네. 김용갑 고문의 이야기를 정말 액면대로 좀 실천을 해줬으면 하는데 또 국민들 시각에서는요, 의원님. 네. 지금 이 국정 공백은 하루라도 한시라도 네.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의 또 한 가지 우려인데 네.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이야말로 협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거국 네. 중립 내각 구성 얘기죠. 예. 근데 야당은 이걸 또 국면 전환용 꼼수 정치다 이렇게 좀 의심하는 눈초리인데 어떤 해법이 근데 가능할까요? 저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오는 안 중에 네. 그럼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기냐?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거잖아. 믿을 수 없다는 거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대신 책임 총리를 하자. 그 안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책임 총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제도에서는 대통령이 낙점하는 분이 모든 실권을 갖고 대통령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 불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이 낙점하는 그 총리를 믿으실 수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도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대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중립 내각을 꾸릴 수밖에, 거국 내각을 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마저 야당이 거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괜히 책임을 우리가 다 우리도 같이 반 정도는 뒤집어 쓰는 게 싫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면피성으로 나오시기보다 같이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 코를 일으키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셔야 책임 정치 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의원님이 이제 야당이 촉구하신 부분 그리고 네. 여야가 함께 이 국민들의 민심을 좀 받드는 부분 공감이 네. 되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현실화되려면 이 네. 책임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을 하든 전폭적으로 네. 아니면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흐름으로 가든 어쨌든 그게 전 단계에선 대통령의 입장이 좀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을 안 하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답답하신데, 네. 근데 지금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관심 없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네. 지금 대통령이 뭘 결정하시기를 국민들이 기다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관심 없어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네. 이게 대통령의 결정이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그동안 네. 비선의 농단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혼동스러워하니까 국민들은 지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 경계선에서 아주 이 혼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제 진실규명이 필요한 부분은 하나의 또 트랙이고 네. 또 하나의 트랙은 그 진실규명을 하는 그 수개월이 걸리는 시간 동안에 국정이 중단될 수는 없으니까 국정은 네. 국정대로 굴러가도록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국정이 굴러가게 하는 이 부분을 대통령에게만 정권을 주고 맡겨두게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책임 총리제로 갈 건지 거국내각으로 갈 건지 결정을 대통령에게만 맡길 수 없다. 이런 말씀들 아니신가요, 국민들은?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결정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여야가 나서서 빨리 만들어라, 머리를 맞대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네. 그러면은요. 자, 어제 네. 어쨌든 그 일전에 28일로 기억되는데요. 이 비서진 전체 이 사표를 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표 제출. 네. 29일에 이제 수리가 됐고 그중에 일부는 남았고 일부 핵심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비서실장부터 공석이 많고요. 네. 지금 민정수석이 우병우 이 수석 후임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이 발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사실 뭐 지금 너무 민망한 얘기기는 하지만 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뭐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조차 네. 국민들께 죄송스러울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꼭 평가를 얘기하라고 하시면 저는 검찰 내부도 잘 모르고 최 수석을 개인적으로 모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러저러한 국민들의 평을 들어보니 검찰 내부에 계신 분들도 그러고 최 수석에 대해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평가가 거의 전반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모쪼록 어쨌든 최 수석께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투트랙 중에 이제 한 가지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과제요. 네. 오늘 최순실 씨가 뭐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생중계가 됐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뭔가 좀 일사불란하게 관련자들이 귀국을 하고 검찰에 자주 출석하고 하다 보니 기획설도 있고 짜여진 각본대로 수사가 돌아가지 않겠는가. 검찰은 정말 진실을 규명할까? 이런 또 이 우려의 시각이 국민들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가지실 만하게 일이 지금까지 굴러왔죠. 네. 최순실 씨가 귀국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바로 검찰이 데려가서 격리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보도가 하나같이 외국에서 흔적을 지우고 있는 최순실 씨의 행적에 대해서 수없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관련자들에게 함구를 지시한다. 증거인멸 교사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수없이 나온 상황에서 귀국하자마자 검찰로 가지 않고 모처에서 휴식을 하기 배려를 해주는 이런 자체를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이 예를 들면 범죄의 의혹을 받는다면 검찰이 바로 그냥 체포해서 수갑 채워서 데려가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검찰을 보면서 과연 검찰이 그렇게 높으신 분,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실 법도 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제발 검찰이 그런 의혹 떨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발 더 나가서요. 끝으로 지난 주말에는 이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자, 대통령 수사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수사상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진실이 무엇이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모든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야, 너 밤새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야근하고 같이 퇴근했는데 너만 왜 얼굴에서 빛이 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 붙이고 딱 15분.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너 제이준한 거지? 내일 달라질 겁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